지식 잉글리시의 헤이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마치 이런 상황이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3-4시간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는데 잠깐 쉬려고 할 때, 근데요 꼭 잠깐 쉬려고 할 때 엄마가 꼭 들어오죠. 그래서 엄마가 딱 한마디 하죠. 이거 공부하는 줄 알았더니 내 이럴 줄 알았다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저도 그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영상의 주인공도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정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심해요. 무엇이 억울했던지 이 남자의 기구한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영어 표현도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오늘도 힘차게 지식 잉글리시 한번 출발해 봐요. Quando caio do seu bolso, escorrego pelo rosto. Nossos beijos e palavras ficam soltos no lugar. E o que dizer desse segundo, distraído do olhar, que no infinito corre mundo, onde o céu encontra o mar. Nesse jogo de reflexo a certeza me distrai. Seu desejo é meu início e eu estou tão perto agora, eu sei. Você vai dizer que não. Eu sigo seus passos a caminho do meu coração. Você vai dizer que não. Eu sigo seus passos. Uma curva, não um risco. Alegria é como um vício. Nesse livro nossa história estampada
em seu olhar. Nesse jogo de reflexo a certeza não nos trai. Seu desejo é meu início e eu estou tão perto agora, eu sei. Você vai dizer que não. 여러분들은 상상이나 하실 수 있겠어요? 공부를 잠깐 안 하고 쉬었다는 걸로 오해를 받은 게 아니라 아니 사람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받았으니 그것도 11년 동안 10여 년간 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나는 아니다 억울하다 라고 호소를 해오고 다행스럽게도 그게 잘 풀려서 자기의 억울함이 풀렸지만 그 세월을 누구한테 보상받겠어요. 이 사람은 죄가 없는 무고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살펴볼 키워드는요. 저희의 제목입니다. innocent 이라는 게 저희가 오늘 살펴볼 첫 번째 키워드고요. 반대말은 아래 나와 있죠. guilty 라는 단어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같이 발음해 보도록 할게요. innocent, innocent, innocent. 바로 아무 잘못 없는 무죄인 결백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그렇게 사용이 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순수한 아이들을 이야기할 때 innocent child라고 이야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innocent 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고 그것과 관련된 사진을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innocent과 guilty의 반대말의 사진을 가지고 있는 의미도 찾을 수 있지만은요. 굉장히 해맑고 순수하게 웃고 있는 아기들의 사진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서치하다가 약간 놀랄 거예요. 이 결백한이라는 의미인데 왜 아기들의 얼굴이 많이 있지? 거기에는 순수한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로서도 순수한이라는 의미로서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진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까지 알아두세요. 근데 우리가 오늘 학습할 의미는요. 바로 결백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innocent을 살펴볼 겁니다. 자, 영어 뜻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If someone is innocent, they did not commit a crime which they have been accused of. 한 번 더. If someone is innocent, they did not commit a crime which they have been accused of. accused of는요, 저희가 수업을 열심히 따라왔던 친구들이라면은 바로 어제 학습했던 단어죠. accuse, 바로 비난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였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모든 단어의 뜻을 잘 알고 있는 그런 문장들입니다. 자, 같이 다시 한번 볼게요. innocent이라고 하면은요, 그들은 did not commit, 뭐를 저지르지 않은 거예요. 뭐를 저지르지 않은 거예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거고요. 그 범죄는 그들이 지금 계속해서 비난을 받아오고 있었던 그 범죄에 대해서 자신들은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결백한 무죄의 innocent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상의 주인공 바로 론 윌리엄스였죠. 이 사람은요. 계속해서 he is being accused of, 계속해서 비난을 받죠. 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다라는 두 문장을요. 저희가 바로 전에 살펴봤던 innocent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영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다. 첫 번째 문장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는 주장했다라는 의미로서 확장시켜 나가보도록 해요. 그는 주장했다. 주장하다가 영어로 뭐였죠? 우리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claim도 배웠고요. 또 he asserted 이라는 것 배웠고요. 굉장히 많은 주장하다에 대한 뜻을 많이 배웠는데 우리가 이번에 사용할 단어는요. 바로 claimed입니다. He claimed. 그는 주장했다. He claimed. 뭐라고 주장했죠? 결백하다고 주장했잖아요. 그러면은 의미를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그는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He 주장했다. 결백하다고. 자, 그러면 결백하다라는 건 영어로 innocent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영작을 해야 되는지 알 거예요. 주장했다는요, claimed라고 이야기했죠. He claimed. He claimed. 뭐라고 주장했다고요? 결백하다고. 다시 같이 읽어볼게요. He claimed that he was innocent.
한 번 더. He claimed that he was innocent. 그는 주장했다. 뭐라고 주장했대요? 그는 결백하다고 주장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어줬나요? 믿어주지 않았나요? 근데 사람들은 믿어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이제 이 문장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요, 막 문장 어순이 영어대로 발생하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같이 로드맵을 그리고 나서 그 문장이 맞는지 영어 문장으로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죠. 하지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속사가 있죠. but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but도 해도 되고요. however 해도 전혀 무관합니다. 둘 중에 여러분이 쓰고 싶은 단어로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but 아무도 그를 이라고 해야 되니까 아무도 no one 정도가 되는 거겠죠?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라는 의미, 믿다라는 거는요, believe라는 의미를 가지고 수 있는 거고요. trust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는요, believe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영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믿어주지 않았대요. 그러면은 않았으니까 부정을 해야 되는 거겠죠? not believe 해야 되는 거겠네요. 누구를 믿지 않은 거죠? 그를 믿지 않았다라는 의미죠.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그를. But no one believed him. But no one believed him. 자, 영어에서는요, 이중 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문장 앞, 다시 말해 이 주어 부분에서 이미 부정이라는 no를 했으면은요, no one not believed him 해라고 하면은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처음 앞에 문장에서 처음에 부정을 했기 때문에 뒤에 believe 앞에 not believe him 이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할 때는 믿어주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바로 직역을 했기 때문에 not believe him 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주어에서 아무도 그거를 믿어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no를 사용을 하면은요, 그때는 but no one 다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부정을 했기 때문에 believed him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그를 이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문장 완성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에 완성했던 문장과 지금 완성했던 문장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He claimed that he was innocent, but no one believed him. 한 번 더. He claimed that he was innocent, but no one believed him. 그는 주장했습니다. 주장을 했어요. 나는 innocent, 결백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의 단어를 배우면은 그 단어만 배우고 가면은 거기에 같이 올 수 있는 친구들을 학습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같이 배워야 되는 거죠. 오늘의 키워드인 innocent, 결백한, 무죄의, 무고한 이런 의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도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nocent과 같은 의미를 가진 비슷한 의미를 가진 첫 번째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 여러분들 보시면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단어, 지난 시간에 키워드 단어였던 거죠. 누구누구를 탓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blame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blame, 누구누구를 탓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던 단어였는데요. 거기에 전미어로 부정을 해줬어요. less라는 less가 들어가면요, 원래 뜻과 반대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blame이라는 누구누구를 탓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던 단어 뒤에 less라는 전미어가 붙으면요, blame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책임이 없다라는 거죠. innocent, blameless, 책임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결백한 거죠. 책임이 없다라는 의미는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innocent과 유사어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blameless, blameless, blameless. 다음 두 번째 유사어입니다. 두 번째 유사어는요, 위에 나와 있는 guilty, 이 guilty라는 단어가 유죄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부정했습니다. not guilty라고 했으니까 무죄가 되는 거겠죠? 이거는 조금 쉽죠? 다시 한번 not guilty, not guilty. 바로 무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유사어까지 함께 학습했어요. 좀 전에 저희가 완성했던 문장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He claimed that he was
무죄의, 결백한 이런 의미 여기 안에 들어갔었죠? 그러나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유사어 3개 넣어서 문장을 눈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죠. He claimed that he was innocent, but no one believed him. innocent, 무죄의, 결백한. 그는 주장했습니다. 그가 결백하다고. 그런데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다. 라는 의미. 첫 번째 innocent에 대한 유사어입니다. 뭐였죠? 맞아요. blameless였죠. 문장 확인해 보도록 하죠. He claimed that he was blameless, but no one believed him. 그는 주장했대요. 그는 blameless, 결백하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책임이 없다고 주장을 했대요. 의미 전혀 달라지지 않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자꾸자꾸 몸으로 느끼고 눈으로 자꾸 보면서 말로써 여러분들 같이 발음하시는 거예요. 다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He claimed that he was blameless, but no one believed him. He claimed that he was blameless, but no one believed him. 두 번째 유사어였고요. 마지막 유사어입니다. 바로 위에 나와 있는 guilty를 부정해주는 단어였죠. not guilty 였습니다. He claimed that he was not guilty, but no one believed him.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He claimed that he was not guilty, but no one believed him. 이라고 나오면서 우리가 blameless라는 단어와 not guilty라는 단어가 innocent이라는 우리의 키워드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유사어라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굉장히 억울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한 전 야구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자, 이제부터 그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론 윌리엄슨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그는 굉장히 억울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던 innocent man이었던 겁니다. 자, 메이저리그 투수 지망생이었어요. 이 사람은 야구 선수였고요. 1953년에 태어나서 2004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 사람은 former minor league baseball catcher and pitcher. catcher는요, 잡는 사람, 포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pitcher는 투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former이라고 했으니까 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 메이저리그 투수 지망생이었으니까 마이너리그 베이스볼 플레이어였던 겁니다. 자, 이 사람의 사연을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사람은 오클라호마에서 살았던 사람이었는데요. 굉장히 내가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 가고 싶어서 되게 많이 고군분투했었는데 실패하고 되돌아오고 나서부터 이 사건은 연루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해드릴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Ron Williamson was a former minor league baseball catcher-pitcher who was one of 2 men wrongly convicted in 1988 in Oklahoma for the rape and murder. 이렇게 된 문장입니다. 하나씩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알고 의미를 알고 있어야 계속해서 수업 후반부까지 따라가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지금 단어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론 윌리엄슨은 좀 전에 설명했었죠? 전 마이너리그 베이스볼 선수였는데요. 야구 선수였는데요. 그는 영상에서 나오지 않은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 명만 지목됐던 게 아니라요. 2명이 그 사건에 연루돼서 지목이 됐었어요. 근데 이 사람만, 론만, 미스터 윌리엄슨만 사형 선고를 받았고요. 다른 한 친구는 종신형을 받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기의 억울함을 계속 호소했던 이 사람의 이야기를 그린 게 바로 그 소설이었고요. 자, he was one of the 2 men.
2명 중에 1명이었어요. 근데 2명 중에 1명이었는데 어떤 2명 중에 1명이었냐면요. wrongly convicted. convicted는요. 유죄를 선고받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유죄를 선고받은 거죠. 자기가 유죄 판결을 받아진 건데 이 사람은 잘못 유죄를 선고받은 거예요. 다시 말해 무고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뭐에 대해서? 1988년에 오클라호마라는 지역에서 일어났던 rape. rape는요. 강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murder. murder는 살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과 강간을 했던 사건에 잘못 연루돼서 내가 유죄를 선고받은 거죠. 근데 그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이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이 사람의 인생을 한 줄로써 요약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Ron Williamson was a former minor league baseball catcher-pitcher who was one of 2 men wrongly convicted in 1988 in Oklahoma for the rape and murder 이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사건이요. 단순히 그냥 이 사람이 야구선수였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던 건 아닙니다. 이 사건을 다시 미국 전역에 주목을 받게 한 사람이 있었고요. 바로 존 그리셴이라는 소설가입니다. 사실 이 사람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소설가 중에 하나고 제가 처음 영어를 막 배웠을 때 이 사람의 책을 멋모르고 샀다가 굉장히 애를 썼었어요. 이 사람의 데뷔작이 A Time to Kill이라는 데뷔작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흑인 여자 주인공 이름이 바로 헤일리였어요. 근데 그 헤일리라는 이름 스펠링까지 똑같아서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 두꺼운 책을 집어들고 이게 법에 관련된 스릴러인지는 모른 채 집어들고 그거를 읽느라고 굉장히 고생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로 제가 이 사람의 필체와 이런 여러 가지 소설 스타일에 너무너무 매료가 돼서 지금까지도 이 사람이 출간한 소설은 다 읽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은요. 작품마다 베스트셀러를 기록하는 작가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 사람도 야구선수의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야구선수의 꿈을 포기하고 회계사의 길로 접어들었다가 변호사도 잠깐 하고 그리고 또 잠깐 미시시피주의 하원 의원으로도 활동하다가 지금은 굉장히 영향력 있는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작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작품이 이렇게 법과 관련된 작품을 많이 써요. 소설도 많이 쓰는데 이 책은요. 이 사람이 쓴 첫 번째 실화를 바탕으로 쓴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살인 누명을 쓴 한 남자의 인생을 그린 존 그리셴의 이너센트 맨입니다. 자, 이 책을요. 우리가 왜 이야기를 할 거냐면요. 이 책의 평을 보면은 서평을 보게 되면은 내가 이제 지금부터 수업 시간에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겠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더 큰 그림이 명확하게 그려질 겁니다. 이 책을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If you believe that in America you are innocent until proven guilty, this book will shock you. If you believe in the death penalty, this book will disturb you. If you believe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s fair, this book will infuriate you. 이라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세 문장이에요. 만약에로 시작되는 세 문장이었습니다.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믿는데요. 뭘 믿냐면 미국에서 당신은 you are innocent. 결백하고 무고하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Until proven guilty. innocent의 반대말이 guilty였죠. 무고하다라고 당신 생각이 된대요. 언제까지? 당신이 무유죄라고 증명될 때까지 당신은 무고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무고하다라고 자기가 믿는다면, 근데 어디에서? 미국에서 그렇게 된다는 걸 믿는다면 이 책은 당신에게 충격을 줄 겁니다. 그 론 윌리엄스는요, 무고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가 무고하다고 주장을 했는데도 이 사람은 유죄를 선고받았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If you believe that in America you are innocent until proven guilty, this book will shock you. 미국에서 당신이 믿는다면은 네가 무고하다고 믿었는데 언제까지 무고한 거예요? 야, 너 유죄야 라고 판결을 딱 낼 때까지 무고하다고 믿는다고 하면은 아마 이 책을 읽게 되면은 당신은 충격을 받을 겁니다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If you believe in the death penalty,
death penalty는요, 사형 제도를 의미합니다. death penalty, 사형 제도를 의미하고요. 사형을 의미하는 겁니다. death penalty. This book will disturb. 아마 방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방해하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사형제도 혹은 사형을 좀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책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판단을 방해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형제도를 받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결백한데 사형을 당했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만드는 책이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문장. If you believe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s fair, criminal justice system은요, 굉장히 길어요. 형사사법제도입니다. 형사사법제도. 다시 criminal justice system, 형사사법제도가 공정하고 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this book will infuriate, 나를 정말 화나게 하다라는 의미예요.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문장에서 shock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충격을 받을 거래요. disturb, 너를 방해할 거래요. 그 다음 infuriate, 너를 정말 화나게 만들 거래요. 지금 여러분 흐름이 보이세요? shock, 제일 조금 수위가 낮죠. 화가 나고 내가 조금 이렇게 방해받는 거에 대해 수위가 낮죠. shock 있었고요. 그 다음 조금 또 윗단계 disturb, 방해를 받는다고 이야기했고요. 제일 최상급 단계 infuriate, 너무너무 화가 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내가 하나의 비슷한 느낌을 가진 단어의 세트를 이런 식으로 정도에 따라서 같이 외워두시게 되면은요, 독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내가 영어로서 문장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풍부한 표현을 많이 할 수 있고요. 영어를 영어로서 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shock에서부터 농도가, 화났다는 농도가 차츰차츰 높아지면서 올라가는 거구나를 여러분이 이제 마음으로, 몸으로 느끼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영어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disturb는 방해받다, infuriate는 화나게 하다 이렇게만 외우면은요, 영어가 영어로서 재밌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영어 문장을 보면은 모르는 단어 또 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어가 어렵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문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형제도 얘기까지 나오니까 조금 단어 무거워졌고요. 마지막은 형사사법제도까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문체 자체도 무거워지면서 표현도 굉장히 강력하게 했잖아요.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자꾸 따라가면서 독해를 하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원하고 원하시던 영어로서의 직독직해가 가능해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 이야기를 하죠. 당신이 만약에 criminal justice system이 공정하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책은 당신을 진짜 화나게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은 것을 보여줄 거니까.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아마 답답함을 느끼실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도 읽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저는 아직 읽어보진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보시고 거기에 저 게시판에 후기 남겨주시면은 저도 그 후기를 보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면 같이 읽어보고 또 대화도 나눠보는 시간 갖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Innocent Man이라는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 책도요, 베스트셀러에 올랐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진짜 안타깝다.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고 판결하는데 정말 오류가 있을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1987년 미국 오클라호마에서 벌어진 실화. 이제부터 Let's look into the story. 이야기를 점점 더 시작해 보도록 하죠.